평론가 조우석입니다. 태극기와 촛불의 첫 대결, 첫 충돌이 지난 주말 서울에서 펼쳐졌습니다. 태극기는 광화문 쪽에서 진을 쳤고 촛불은 저쪽 남대문 쪽에서 각각 비슷한 시간에 대규모 집회를 따로따로 열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실 줄로 아는데 우리 쪽에서는 물론 이재명 문재인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이걸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거 껍데기만 돈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리매김을 해줄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실은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국 사회를 두고 느슨한 내전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바로 광화문 집회는 그거를 상징하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옛날하고 사정이 매우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변수가 여러 가지가 등장할 수 있겠지만 그날 분위기만 봐서는 태극기와 촛불의 대결, 태극기와 촛불의 전쟁은 이건 되는 게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버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새 대결면에서 촛불이 태극기한테 완전히 제압당하고 말았다는 게 그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제대로 보도하는 매체가 없지만 오늘자 자유일보 일면 제목을 말 그대로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유 태극기가 촛불을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전단 컷으로 그 보도를 했는데 가장 정확하고 가슴 후련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 태극기가 탄핵 촛불을 압도했다. 이게 전 진실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치학 교과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지만 정치란 곧 세력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 비춰봐서 우린 성공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그런 외침을 했지만 우리는 승리한 게 맞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만 보면 태극기는 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최 측은 3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얘기해도 크게 과장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촛불은 얼마였냐?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입니다. 이것도 주최 측에서는 꼼꼼해질 무렵 6시 한 반경입니다. 그때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는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서 쟤네들이 자진 해산을 명령하고 흐지부지 흩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재미있습니다. 이미 용산, 특히 삼각지 일대에는 송대성 예비역 장군 사진 나가는 이분입니다. 제가 좀 잘 알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끄는 또 다른 태극기 세력이 진을 빡 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두 세력 사이의 충돌을 걱정했지만 제가 볼 때 좌빨, 촛불들이 겁을 먹고 질에 흩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2일 대회전, 첫 번째 대회전은 결론을 중간 내리면 우리의 압승이었다. 태극기 압승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좌빨 쟤네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꽤 쏟아부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M1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 대형 인형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좌빨들이 했던 수법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국민선동의 도 같은 좌빨들이 저렇게 공을 들이고 조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대패를 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선동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이 돈도 투입하고 조직적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생을 동원하네 마네 이런 뒷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전과는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바뀌었다. 예전에
촛불 집회 때 쟤네들이 떨쳤던 위세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세력으로 전락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재명이 누굽니까? 눈 쭉 찢어진 뱀눈 아닙니까? 그 친구의 범죄 행각을 어떻게 쉴드를 쳐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춰질 수 없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더구나 이재명의 측근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희가 구속됐다는 것도 저는 토요일 판세에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아주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부역질을 한 대표적인 친구가 서욱인데 이 서욱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전 해경청장 김홍희도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감지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이재명과 민주당의 뒷배를 봐주던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을 마구마구 수십 발을 연달아 쏘면서 대한민국에 겁을 주고 흔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저렇게 촛불의 완패로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가 중요하다고 외치는 좌빨들이 서울 시내에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판이했다. 그리고 MBC 같은 조작 언론이 저렇게 떠들고 떠들어도 국민은 태극기 손을 들어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촛불 난동 세력이 괘씸한 건 사실입니다. 그게 몇천 명이 나왔건 몇만 명이 나왔건 말도 아니는 상황인 것도 오늘 지적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지 불과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겠다고 촛불을 들고 일어난 저들은 제가 볼 때는 내란 음모 집단에 불과하다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란 음모 집단, 반란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 볼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당초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게 중요한데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이를 뜻밖의 민주당 대표로 옹립했던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좌빨총사령관 백낙청이었습니다. 이자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 백낙청이는 평양과 교신 끝에 쟤네들의 오다를 받아서 움직인다는 루머가 끊임없이 나돌고 있는데 그 자가 멀쩡한 학계 인사 출신이고 곱상한 늙은이인 이 사람이 이재명이를 띄웠습니다. 김대중 이후 가장 훌륭한 지도자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를 뽑고 여기까지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건 뭐냐?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한 한판 승부를 준비해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지만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쟤네 나름대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쟤네들은 승부수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22일 자충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일 촛불과 태극기의 대결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쟤네들이 서울 시내를 촛불에 휩쓸었을 경우 대한민국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결과는 참패했다. 이거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22일 집회는 그야말로 권투로 치면 뭐 10라운드 이상 갈 때 겨우 1라운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화문 집회에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얼굴을 비친 국힘당 의원들이 누가 있냐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극기 집회가 대성공을 하자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의병일 뿐입니다. 법이 주는 권한과 의무,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것은 저들입니다. 그 자들이 대체 뭘 하는지가 답답합니다. 우리를 떠밀린 건 아니지만 내밀고서 자기들은 뒤에 숨어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쟤네 반면 촛불 집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나와서 쟤네들과 한몸이 되어 움직였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에 지금 여전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주어진 5년 임기를 마치 기업체의 CEO, 임명직 사장처럼 대충 자기관리, 경영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오너십을 정말 발휘할 건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청소하겠다, 모든 걸 바꾸겠다라고 결심할 건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터져나와서 고생을 하고 대한민국을 향한 열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이 결심을 해야 될 때다. 국힘당이 정말 전열을 재정비할 때다는 것을 강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22일 태극기와 촛불의 이 대결 국면은 여러 가지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